이 장기에 질환이 생길 경우에 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이런 거세요. 그 기능이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콩팥은 우리 몸의 생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암보다 높은 사망률, 침묵의 장기, 콩팥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7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미 말기 신분증이었어요. 콩팥이 안 보였었어요. 하루에 우리 콩팥 2개가 걸러내는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콩팥이 망가지면 내 몸에 독이 쌓인다. 모든 증상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는 침묵의 장기 콩팥. 당신의 콩팥은 안녕하십니까? 이 만성 콩팥병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6위까지. 몸신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한 콩팥 검사의 결과. 진짜 종합병원이구나. 뭐 이런 제작진이 다 있어? 그리고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도 32년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채찍 하나만은 지킨다. 투석 없이 32년간 이것 하나로 콩팥 건강을 사수한 만성 콩팥병 몸신의 놀라운 건강법.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형님.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는 몸신만의 밥상 대공개. 콩팥 모르고 살면 콩팥의 모든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오늘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신이다에 정말 중량감 있는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현미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어맹란 씨 대신 제가 오늘 이제 도와주러 나왔어요. 제가 방송 생활 55년 하면서 남의 그 자리에 대타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우리 어맹란 씨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줘야 되니까 지금 또 아주 몸신 덕분에 정말 생명을 정말 찾아서 지금 아주 씩씩하게 잘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이왕에 쉬는 김에 조금 더 건강을 챙겨갖고 나옵시다 해서 내가 야 미아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야 딴 사람도 아니고 어맹란인데 내가 안 도와주냐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진짜 참. 아,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 둘이 만나는 건데. 아니 지금 가슴에는 원조, 군통령 이렇게 글쎄. 적혀있어요. 좀 글쎄, 그렇게 군통령이라는 됐네. 여자 아이돌한테 쓰는 말인데. 네. 아니 그냥 뭐 나는 그냥 씩씩하게 밤한개 62년도에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뭐 원조 군통령 그래도 뭐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밤한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한개. 뭐 군 위문 공연 가면 정말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뭐 둘이 함께 와서 그냥 남매 같아요. 김병희 씨, 김영희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몸신 딱 들어왔는데, 내 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고지혈증 있죠. 아이고. 당뇨 있죠. 아이고.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에 용종 2개 띄었죠. 그 다음에 사타구니가 요즘 찌릿찌릿해요. 전립선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딱 맞는 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냥 제가 힘이 다 빠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병이 없으면 여기 나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전부 환자냐, 환자? 그건 아니지. 저기 김영희 씨는 건강하시죠? 아프면 안 돼요. 김영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삼촌 이모뻘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생각보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요. 최근에 또 어느 방송에서 검사를 했는데 5년 안에 고혈압이 올 것 같다고. 네, 그럼 아무래도 안 그래요 할 때 피가 몰려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검사도 해볼 겸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김경민 선배 보니까 이 정도 돼야 나오는 건 아니죠? 이 정도 갖고도 나올 수 있죠? 예, 아니,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더 해야 될것 그럼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몸 안에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각종 혈관 질환을 물론이고 또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기가 바로 이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장기에 질환이 생길 경우에 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률이 유방암보다 높고요. 또 자궁암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장기의 경우에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침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뭐 어떤 장기이기에 우리 몸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독도를 거르는 내 몸의 정수기 콩팥. 오늘 콩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좀 걱정스럽고 놀라운데요. 이진환 기자 사실입니까? 네,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 콩팥이 고장이 나면 바로 말기 콩팥병이 됩니다. 그러면 말기 콩팥병이 됐을 때 사망률이 유방암보다 높고 자궁경부암보다는 2.5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이 있는 말기 콩팥병인 환자의 경우는 바로 평균 5년 평균 생존율이 39.1%, 암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이 64.1%입니다. 크게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콩팥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중요한 장기를 아시겠는데요. 오늘 생사를 주관하는 장기인 콩팥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콩팥 질환. 나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만성 콩팥병 환자 90% 이상이 중증으로 망가질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 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유방암보다 높고 자궁경부암보다는 2.5배나 높습니다. 암보다 더 위험한 콩팥 질환. 우리는 콩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우리 콩팥 2개가 걸러내주는 혈액의 양입니다. 하루!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호르몬까지 만드는 콩팥의 놀라운 역할. 그리고 32년간 수석 없이 무려 32년간 투석 없이 관리해온 그 비결은 밥상에 있다. 맛있어. 내 입에 너무 콩팥 맛있어. 튼튼 밥상까지. 생명의 필터 콩팥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청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합니다. 실제로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 가운데는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콩팥 이식을 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 특별한 경험담을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분들께 저희 환영의 박수. 예, 어서 오십시오. 콩팥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콩팥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이렇게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보시면 야, 너 좀 많이 부으니까 콩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 이게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어진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헷갈리거든요.
콩팥과 신장의 차이, 그다음에 콩팥과 신장이라는 게 같은 의미인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정리하면 또 오한진 박사님이시죠.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콩팥, 신장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장이라는 발음이 심장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콩팥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콩팥은 심장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콩팥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콩팥. 생김새가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새가 강낭 콩같이 이렇게 말발굽 같이 생겼습니다. 색깔은 또 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능은 뭐 처음에 나왔듯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른다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의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뇌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부스러기가 남아요. 그 부스러기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게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팥이 기능을 못하면 이런 부스러기 물질, 독소들이 여러분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에 가서 잔뜩 박히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요.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사망할 수까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데 저는 전혀 뭐 당뇨도 있고 그런데 증상이 없거든요. 이거 뭐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데 저는. 그렇죠. 그래가 괜찮은 것 같다, 콩팥이. 예. 괜찮아 보이나요, 한 원장님? 김경민 씨의 의견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요? 콩팥은 말이죠. 그 기능이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 그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첫 방문을 했을 때 이미 콩팥이 거의 망가져서 투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성 콩팥 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인해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7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도시 인구의 7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잦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망가져가고 있질 않는지 이런 것을 오늘 잘 배우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집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당뇨고요. 형님도 이제 당뇨가 있고 가족들이 고혈압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몸신 맞춤형 사람이라서 제가 나왔는데 괜히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서워지는데 슬슬. 저도 좀 걱정인 게 사실 저는 신우신염으로 3번 정도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 돼서 2분 토론할 때였는데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갔더니 신우신염이라고 이게 피곤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2번을 더 가니까 그때는 좀 약간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곤해도 신장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검사 때 또 약간 오랫동안 검사를 안 했던 터라 좀 사실은 좀 신경이 좀 쓰여요. 네. 그래서 그 검사를 저희가 소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소변 색깔이 제가 제일 진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데 이게 독소가 쌓여서 이게 진해진 게 아닐까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떨리고 저는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현미 선생님 건강미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표현하시네요. 이 콩팥 그래서 평생에 콩팥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다가 제가 68년도에 한참 전성시대 때 항상 이 잔등이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극장 이제 시민회관 쇼가 있어서 화장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애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산부인과로 뛰어갔어요. 제일 그 산부인과로. 그랬더니 내과로 가래요. 그 내과 가니까 담석이 아니라 선생님들 신석이라는 게 있더라고. 돌멩이가 콩팥이 벌써 하나가 이만하게 부었어. 그거 잔둥이가 그렇게 아플 때 미련하게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로 수술 한 3시간 동안 제가 하는데 왜냐면 그때 한참 그 비키니 들어올 때 이쪽으로 째면은 흉이 가니까 뒤 옆으로 째는데 그때 당시 이봉서 선생님이 수술하는 과정을 다 보고 나서 그때 당시 이봉서 선생님이 수술하는 과정을 다 보고 나서 그때 당시 이봉서 선생님이 수술하는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딱
한 1년 동안 바람도 한 번 안 피고, 바람도 한 번 안 피고, 바람도 한 번 안 피고. 그렇게 착실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신고자는 바람 얘기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 콩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68년도에 그때 봤으니까 지금 테스트를 처음 했으니까 오늘 떨리는 거예요. 오래 안 하셨어요. 지금 뭐 이제 경험들이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콩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게 있으시죠? 오늘 이 문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과 지금 아주 궁금해하시는데 피부의 그 결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콩팥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데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자신의 방법으로 32년간 투석하지 않은 채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콩팥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비법, 그분의 건강법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과 장기, 신경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콩팥. 하지만 콩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실까요? 콩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늘 위치부터 기능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장기 콩팥. 과연 안전할까? 조금 따끔합니다. 노래. 이 검사 안 하면 내 콩팥 건강을 알 수 있다. 위험 경보등 보여주시죠. 막 따른다. 과연 몸신 가족들의 콩팥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투석 없이 이 세상 끝까지 간다. 그 철칙은 하나. 무려 32년간 투석 없이 관리해온 몸식. 맛있어. 내 입에 너무 과연 그 정체는? 콩팥의 모든 것을 확실히 배워봅니다. 자, 독소를 걸러주는 내 몸속 정수기 콩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몸신 주치의와 함께 하지요.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예고 없이 찾아와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침묵의 장기 콩팥. 콩팥에 대해 속 시원히 알기 쉽게 설명해줄 오늘의 몸신 주치.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빨리 가까이 오시죠. 아주 앞머리가 어쩜 그렇게 일렬을 몸신 같아요. 네.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대도시 성인 7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콩팥에 대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콩팥은 우리 몸의 생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우리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변호빈 씨 혹시 콩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변호빈 씨. 아실까요? 고민한다, 고민. 아실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몸 안에는 있어요.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아팠을 때 조금 허리 뒤나 이런 데를 선생님들이 눌러보시더라고요. 네. 허리? 눌러보셨는데 아마 이쪽 허리 근처. 그렇죠, 허리 뒤. 뒤? 앞? 옆구리. 아니야, 나는 그때 자꾸 그때 콩팥 그 부었을 때, 신속 있을 때 잔등이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럼 잔등이로 아팠던 등허리에 거 아닐까요? 그러면 등허리에. 귀가 그렇게 참 아프더라고요. 진짜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야. 자, 김세중 교수님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 콩팥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만살 다 제쳐두고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위치부터 기능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열일 제쳐두고 나올만 하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부터가 일단 문제가 되네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된 게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사이에 인체 모형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인체 모형을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그 순간에도 몸신 가족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몰라. 서로 회의를 하셨는데 서로 답을 찾아내셨는지 누가 대표로 나와서 콕 한번 찍어주세요. 김경민 씨. 아, 제가요? 네,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좀 보기보다 똑똑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 이 프로나. 네. 딱 알겠습니다. 네. 어디 한번 네. 얼마나 자 콩팥 어디입니까? 자, 제가 볼 땐 말이죠. 네. 일단 뭐 아는 장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그렇게 막. 요거 심장 아닌가? 요거 아니면 요게 심장이죠. 그죠? 근데 얘는 심장이 두 군데요. 아니, 심장이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반 개가 있네. 지상에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좀 불러줄 사람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성명을 들어. 이쪽 양쪽이 이제 좌폐, 우폐라고 그래서 두 폐가 있고 간,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장서부터 소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콩팥은 콩팥은 이렇게 없는 분들도 콩팥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콩팥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장기를 다 꺼내셔야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뒤쪽이요? 보여주십시오. 자, 꺼내야 돼요? 네. 지금 여기처럼 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네. 폐가 이게 폐. 이게 이제 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심장. 이것이 심장. 심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래 있는 이것이 이제 간입니다. 간 크네. 간이 제일 앞에 있고. 네. 예. 또 이쪽에 이제 소화기 중에 위가 되고요. 이거 그래서 위랑 연결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소장이고요. 소장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대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짜 심장이 있을 데가 없어. 없는데, 심장이? 그 바로 뒤쪽에 보시면 네. 네. 그 바로 뒤쪽에 보시면 네. 어디? 어머, 발견하게 여기에 장난콩 모양으로 하나 뒤에 있어. 예. 그 뒤에.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두 개가? 이거는 단면이어서 네. 아. 이게 이제 겉에 모양이 이렇고 잘라보면 잘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 죄송한데 콩팥이 두 개예요? 네. 난 처음 알았어. 그리고 콩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크기가 네. 작네요. 얼마나 네. 되는 건가요? 한 어른 주먹 크기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하나가 한 3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아니라 등 쪽에 있어서 위치는 대개 등 뒤에 있는 갈비뼈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에 요만한 크기가 이렇게 하나씩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콩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이제 동맥이고 파란색이 정맥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콩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다음에 99%는 다시 정맥으로 돌아가고 1%의 소변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소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방광에 모였다가 몸 밖으로 이제 배설이 되게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네. 예. 콩팥의 기능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콩팥은 한 3가지 정도 그 많은 기능들 중에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가 배설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콩팥이 하는 일, 저희가 오늘 처음 듣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정수기를 생각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필터가 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데요. 정수기인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사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형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모형은 모세혈관들이 뭉쳐서 공 모양으로 만든 덩어리, 그래서 실사자 공구자에서 사구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혈액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소변을 만들어서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나머지 혈액들은 다시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몸 콩팥 하나에 10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2개니까 우리 몸에 200만 개가 엄청나구나. 네, 그래서 이 필터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라든지 적혈구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단백뇨나 혈뇨가 되고요.
몸 밖으로 버려야 될 그 독소 있는 그런 나쁜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게 되면 그 말을 이제 요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실험실에서 이 요독 성분을 살아있는 세포한테 주면 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요독이라고 알려진 것이 한 100가지 이상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독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발로 가면 발이 부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소화기로 가면 입맛이 떨어지고 또 구역 구토가 날 수가 있고 이게 폐로 가면은 폐에 가서 물이 차면 호흡 곤란이 오고 머리로 가게 되면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와, 무섭다. 그냥 독소네요, 한마디로. 그냥 농약이네, 농약. 왜 아까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콩팥의 크기가 어른 주먹만 하다. 근데 그 안에 사구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사구체가 피를 걸러주면 얼마나 걸러줄까? 이게 그 걸러주는 혈액의 양은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사구체가? 네. 아마 결과를 듣고 나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자,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가지고 오실까요? 네. 와, 이거를 다 걸러주는 거 아니야? 예. 뭐죠, 이게? 이게 걸러주는 이게 다 양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와? 와. 와. 더 온다. 이걸 다 어쩌라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이게 뭐야? 열통이야, 열통. 열.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생수 대형통 지금 11통이 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네. 이 정수통의 이 양이 하루에 우리 콩팥 2개가 걸러내주는 혈액의 양입니다. 하루에. 아니, 그것만 두 개에서 이게 지금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네, 맞습니다. 대개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한 200리터 정도가 되니까. 와, 대박. 그리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전 피를 5번 이상. 5번. 하게 됩니다. 피를.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작은 콩팥이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기특한데, 기특해. 그래서 또 콩팥 관리를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중요한 기능이에요. 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줄 정말 미처 몰랐네. 아유, 첫 번째 역할만 봤는데도 이렇습니다. 예, 콩팥의 두 번째 기능은 또 뭔가요? 네, 두 번째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량과 전해질을 조절해주는 것이 또 콩팥의 두 번째 기능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다 버리게 됩니다. 또 적게 먹으면 내보내지 않고 다 몸에서 취하게 하기 위해서 또 흡수를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많이 들어왔는데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몸에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전해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나가지 않게 되면 이게 심장을 부담해 주게 되고 그래서 부정맥이 이르게 돼서 급사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호르몬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잘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콩팥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일종의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이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콩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조혈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콩팥 기능이 감소된 분들은 이 조혈 호르몬을 주사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사실 만들어지죠. 근데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일을 아직 못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콩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뼈를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할, 비타민 D가 제대로 안 되면 칼슘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심혈관계 또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한 10배에서 30배가량 이렇게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신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과 신장, 즉 심장과 콩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체의 45%가 투석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고요. 또 그중에 한 4분의 1은 돌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콩팥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아껴서 잘 쓰는 것이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돌연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콩팥이 안 망가져야 되잖아요. 망가지는 원인이 분명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쓰리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쓰리고 이런 이야기. 네. 예. 뭐 다른 의미의 쓰리고가 아니고요. 네. 고혈당,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고혈압, 그리고 좀 속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령,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콩팥병이 나빠지는 위험이 그래서 특히 당뇨병이 차지하는 원인 질환 퍼센트가 50% 가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난 큰일 났다. 이 안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럼 콩팥이 나빠질까봐 겁난데. 이 안에서 당뇨가 내가 제일 많은데. 더 심각해. 비만하고 콩팥 건강은 어떨까요? 네, 비만하면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1.5배나 더 높습니다. 이 콩팥 주위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인데 이 지방이 축적되면 이 콩팥에 직접적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하구체가 또 비만해지면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만이 원인인 경우에는 체중만 줄여도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감기 증상에서 시작한 급성이었지만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또 콩팥병을 알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자 씨, 예.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국민건강보험에. 근데 그때 이제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갈래냐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 갔을 때 이미 말기 신부전이었어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말기 신부전은 한 3년 전? 근데 이제 투석은 하게 되면 복막이든 혈액이든 거의 한 독소를 30% 이내밖에 못 걸러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한다면 방법은 이식밖에 없다 했는데 다행히 우리 예쁜 딸이 저한테 투석하기 전에 바로 이식. 최고다. 딸 최고야. 따님한테 한 마이크 잠깐. 저는 그렇게 심각하신 줄 몰랐어요. 투석 얘기가 나오는 줄도 몰랐고 엄마가 병원을 혼자 다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서 엄마는 왜 맨날 피곤해 막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식 아니면 투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투석을 하고 이식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식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박영민 씨도 몸 괜찮으시죠? 네, 아주 좋아요. 대단한. 아주 뭐 좋은 케이스셔서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이식을 하셨는데 경과도 좋으시고요. 근데 역시 말씀을 들어보면 알고 났더니 뭐 그때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옆에 저기 어린아이가 나와 있거든요. 유민이 배유민, 유민군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쓰리고 애는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을 알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배유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우리 유민이네 가족하고 같이 탔어요. 물론 제가 이제 메이크업 전이기 때문에 전혀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가족이 뒤에서 얼마나 밝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명랑하셔서 그러니까 참 좋다 보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민이가 여기 앉아 있네요. 우리 유민이가 몇째?
하나예요. 아예 하나. 네. 예. 유민이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콩팥이 안 보였었어요. 뱃속에 8개월 때쯤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콩팥이 안 보인다고 양쪽 다 아이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뱃속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9개월 때 이제 제왕절개해서 낳는데 그때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 모유도 못 먹고 LP라고 특수분유의 이제 이유식 같은 것도 못 먹고 4살 때부터 조혈제 주사 맞고 호르몬 주사 맞고 예, 성장 호르몬 그렇게 맞으면서 여태껏 이제 버텨오다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애가 자꾸 이제 쓰러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요독증이 쌓여서요. 아이고. 계속 구토하고 학교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수치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투석 들어가자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진짜 공막 투석한 지 한 2달 됐고요. 지금 기계로 이제 돌린 지 한 6일 됐어요. 기계 투석으로. 근데 투석하고 나서 줄이 나와 있다고 죽고 싶다고 막 얼마나 죽고 싶다고 울고불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밝으시니까 금방 완치될 거예요. 저는 줄 수가 없대요, 신장은. 그래서 저는 줄 수가 없고 했는데 2011년도에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혈압이 높으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몸 관리 해가지고 검사했는데요. 됐어요. 됐어요. 잡혔어. 언제? 4월 20일. 아이고. 그래, 아빠, 엄마 또 많은 분들이 박수로 응원하니까 잘 될 거야, 오케이? 네. 그래.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유민이한테 평소에 뭐라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항상 몸 관리 잘하고요. 감염 위험 좀 안 되게끔 이제 많이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끔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이 가족의 평상시 모습을 살짝 이렇게 엿본 사람으로서 정말 유민이 가족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제가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콩팥이 2개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이 망가지면 그냥 이렇게 떼내면 괜찮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한쪽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콩팥병들은 당뇨나 고혈압 이게 한쪽 콩팥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콩팥에 같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다 하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손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을 할 때 공여해주는 분인 경우에는 콩팥을 하나 이제 들여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콩팥이 100점이라고 하면 하나를 주니까 이제 50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한 70점 정도로 다시 이렇게 보상을 해서 기능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수 있겠죠. 나쁜 거 하나 물어볼래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약 같은 거 많이 섭취하면은 콩팥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약이 들어와서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 간과 콩팥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약재들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농축이 된 다음에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제 이런 약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한 번 더 농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약의 경우에도요, 일부 신장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한의사에 때 진단을 받을 때 반드시 그 병력, 예전에 콩팥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확실히 좀 말씀을 하시고 신중히 처방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손발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제가요. 그래서 혹시 저희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실 저희도. 결과는 없는 걸로 합시다. 아니야, 결과는 내가 제일 떨려. 내가 제일 떨려. 왜냐하면 50년 전에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떨려. 나 괜히 지금 심장이 막 뛴다니까.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셨고요. 그 검사 결과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또
뜻밖의 결과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절반이 망가져도 모른다. 침묵의 전기 콩팥. 위험 경보 등 보여주시죠. 과연 몸신 가족들의 콩팥 건강. 진짜 종합병원이구나.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개 발병 후 20년이면 기능불능 상태에 이르는 만성 콩팥병. 그런데 신장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들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교장으로 정년퇴임까지 했고 다 이루셨다 정말. 수석 없이 이 세상 끝까지 간다. 그 철칙은 딱 하나. 만성 콩팥병 진행을 막은 건강법. 네, 뭔데요, 선생님? 좀 이따 말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내 몸의 정수기 콩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 몸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초대 손님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 예. 소변 검사. 그 검사하면서는 그렇게 큰 겁을 안 내셨던 것 같아요. 진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 가지고 이 만성 콩팥병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 검사에서 사고체 여고 약간 이제 사고체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노폐물을 잘 걸러내나 하는 것을 추정하는 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점 밑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콩팥병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검사는요? 뭘 할 수 있나요? 네, 소변 검사는 아까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단백질이나 적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새어 나와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몸신이다에서 결과 발표 순간을 앞두면 좀 많이 긴장이 돼요. 네, 맞아요. 제가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검사하면은 조금씩 이제 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등, 제일 결과가 좋았던 분부터 한번 시원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나오자. 정말 정확하게 전문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오늘의 1등 보여주세요.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나다. 네. 다 커지네. 다 커져. 나다. 네. 커지네. 다 커져. 내가 나와야지 그림이 예쁜데. 제가, 나다! 저예요? 나다! 저예요? 용인가 봐. 김용희 씨입니까? 부럽다. 저보다 형인데 형님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변우미 씨가 1등 하신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정말 기쁩니다. 먼저 변호빈 씨 소변 검사를 확인을 했는데 단백뇨, 혈뇨 모두 다 없이 깨끗한 결과. 그리고 혈액 검사 역시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다 있으셨는데요. 특히 이제 변우빈 씨의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78점으로 나왔습니다. 78점. 네. 자, 우선 변우민 씨 정말 좋은 결과. 축하드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더 무섭다, 이제 경고등. 경고등? 경고등? 그런 것도 왜 해? 이상한 제작진이야. 그냥 하면 되지, 경고등을 왜 해요? 저기, 김경민 씨? 쓰러지기 직전인데 경고등까지 하면, 진짜. 지금부터 몸신 가족이 먼저 알아버렸는데요. 위험 경고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빨간불이 많이 켜지면 조금 위험하신 겁니다. 장유유서에 입각해서 현미 선생님의 몰라. 이 안에서 콩팥을 갖다 난 몇십 년을 더 사용했는데 그쵸? 뭐 나쁜 건 당연한 거죠, 선생님. 그쵸? 할머니인데, 그죠? 위험 받으실라요? 과연 그럴까요? 현미 선생님의 위험 경고등 보여주시죠.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데. 또 작게 떴어. 뭐 빨간불이야.
무슨 얼마 떴대? 딴게 떴어. 뭐 빨간불이야. 한참 전성시대 때 콩팥이 벌써 하나가 이만하게 부었어. 이 안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럼 콩팥이 나빠질까봐 겁난데. 무슨 얼마 떴대? 딴게 떴어. 뭐 빨간불이야. 하나요? 저게 다 떠야 되나? 와! 빨간불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 지금? 하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소변 검사 결과도 깨끗하셨고요. 와.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사고체 여과율을 계산을 했는데 아까 이제 60점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수가 93점으로 나왔습니다. 대박. 아니, 그럼 변우민 씨하고 함께 1위를 주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인자 중에 하나가 네. 고령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다른 조금 더 취약한 어떤 감염증이나 이런 약이나 이런 것들 노출이 됐을 때 네.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그래도 조금 더 있으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경고등을 하나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검사 결과, 저는 이분의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집안 내력도 있고, 당뇨도 있고, 구절도 있다고 했는데, 김경민 씨. 자, 김경민 씨, 위험 경고등 밝혀주시죠. 자. 고지혈증 있죠. 당뇨 있죠. 손발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자. 하나요? 두 개. 이거 뭐야? 4개. 다 차겠는데? 어머, 완전다. 다 차겠는데? 어머, 완전다. 어머. 4개. 어머. 4개. 아니야, 이게. 네 개예요. 이게 왜 이렇죠? 먼저 이제 소변 검사하신 것은 단백뇨가 특히 없이 깨끗하셔서 괜찮으셨는데요. 사고체 여과율을 확인을 해봤는데 김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율이 119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119로 높으면 이게 더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일만 해도 힘든데 그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게끔 뭔가 계속 요인을 작용을 해서 얘가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얘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여과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같으면 한 115점 이상 혹은 또 60대 정도가 되면 한 100점 이상 정도로 이제 노파가 있으면 과여과 상태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사고체 여과율 기단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단백뇨를 진행하기 직전 단계에 사고체 여과율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해서 과여과가 되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4개로 드린 이유는 지금 만성 콩팥병으로 가기 직전 단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경민 씨 근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관심이 콩팥에 없었고, 그죠? 나는 콩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콩팥이 하나인지 둘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기 와서 오늘 많은 걸 배워서 감사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산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씨. 자, 빨간불 몇 개, 혹시 경고등 몇 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한 2개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희 씨의 위험 경고등 보여주시죠. 진짜 아니야. 5년 안에 고혈압이 올 것 같다고. 사실 저는 신우신염으로 3번 정도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 안 돼. 그 이상 안 돼. 아니야. 안 돼. 그 이상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계 오작동이야. 아니야. 우와! 우와!
왜 그래? 저 나이가 어린데. 어떤 내용인가요? 검사를 했더니 소변 검사하신 것들은 다 혈로 단백질 다 없이 깨끗하게 나오셨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사고체 여과율을 측정을 해봤더니 아까 이제 김경민 씨가 119점이라고 했는데 138점으로 그때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중에서 조금 더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김영희 씨가 이제 급격하게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도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아마 최근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이 근육량이 작아지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체중을 감소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게스트 두 분이 경고등이 많이 켜져서 저희 몸신가족 아직 두 분이 남아 계신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이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경고음을 조금 줄여서 내보내요. 소음이 커요. 맞아. 이렇게 줄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씨의 위험 경고등 보여주시죠. 켜졌어요, 하나? 막 달린다. 켜졌어요, 하나? 아니야, 막 달린다. 와! 진짜 종합병원이구나. 진짜 종합병원이구나. 어떡해. 뭐야? 아니, 경고등으로 장난치잖아. 뭐 이런 제작진이 다 있어? 여기 현미 선생님 좀 안아주세요. 세상에. 깜짝이야, 진짜. 2개래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나 6개 딱 켜졌을 때 딸 수민이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조금 우려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먼저 이용식 씨의 사고체 여과율을 말씀드리면 98점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쓰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고혈압과 그리고 보도 비만 있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것들 때문에 사고체 여과율이 98점이시긴 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산 하나를 저희가 넘어서요. 이제 조민희 씨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조민희 씨, 위험 경고등 결과 보여주시죠. 아이고. 죄송해요.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고소할까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소변 검사도 깨끗하게 나오셨고요. 사고체 여과율을 계산했더니 한 108점 정도셨습니다. 근데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알고 나니까 우선은 좀 궁금증은 풀려서 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김 교수님 나와 계실 때 질문을 하시고요. 혈액 검사를 하면은 그 사구체 여과물? 사구체 여과율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또 몰라. 그럼 이거는 왜 그건 안 나와? 콩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던데요? 예전에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꾸로 추정을 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수치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회 차원에서 이거를 사고체 여과율까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함께 보여주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체 여과율 자체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구체 여과율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 손 들어보세요.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몰랐던 이야기네요. 그러면 오늘 또 이 공부가 되셨네요. 진짜 좋은 정보. 또 이런 개념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럼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사후 제어과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달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또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핸드폰 어플 중에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무게 키 넣고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나온 걸 넣으면 사구체 여과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어디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핸드폰에 사진기 기능이 있잖아요. 예. 찍어요, 그거를 다. 의사 선생님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약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을 좀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콩팥 위험균이 있는 사람인지 그건 뭐 증세 같은 거 있어요?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비만하시거나 혹은 가족분들 중에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측정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것도 유전이에요? 유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을 또 봤더니 보통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 콩팥병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자 말고 또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 바로 아래쪽에 전립선이 있어요. 전립선 염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균형외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콩팥 기능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 중에 여성 생식기, 자궁이나 난소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콩팥 기능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콩팥 질환이 의심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하시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콩팥병 의심 증상입니다. 눈 주위가 푸석하고 발목이 붓는다.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식욕이 저하된다. 혈압이 갑자기 더 오른다. 발에 쥐가 잘 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있다. 하루에 13번 이상 소변을 본다. 붉은 소변, 혈뇨를 본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 거품류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되는 성분 중에 단백질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변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거품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소변이라는 게 멀리서 이렇게 소변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가까이는 거품이 없는데 이 어떤 거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을 본 다음에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을 말하고요. 수세식병기에서 물을 내렸을 때도 그 거품이 계속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소변의 색깔 또한 중요한데요. 아까 콜라빛이 난다든지 붉은빛이 돌면 혈뇨 내지는 만성 콩팥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이 농축되면 노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날 먹은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소가 들어있는 비타민제나 이런 걸 먹으면 또 노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의료기관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앉아서 한번 소변을 보시면 그 거품이 서서 봤을 때랑 차이가 있는지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품이 나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앉아서 소변을 봐시면 훨씬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저는 너무나 소변을 정말 13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자주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저도 그래요. 물 안 마셔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 물 안 마시는데 소변이 어떻게 나와? 소변이 차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가도 또 많이 올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은 하루에 몇 회가 정상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보통 정도의 수분 섭취를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낮에는 한 4번에서 6번 정도, 야간에는 1번 정도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중요한 건 지금 콩팥 건강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알려드렸는데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 가지라도 좀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콩팥 질환이 지금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을 때나 그럴 때 더 콩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콩팥. 그런데 신장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들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주치의도 깜짝 놀랐다. 32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도 32년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념 하나로 콩팥 건강을 사수한 방법은 바로 셋. 저희 집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있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몸신의 32년 밥상의 원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콩팥 아주 팔팔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마 오늘 몸씨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렇지만 콩팥병을 현재 앓고 있는 분들 또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목소리로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만성 콩팥병 판정을 받고도 추석 없이 32년 동안 건강을 지켜온 김봉주 몸씨. 그리고 그의 건강을 지킨 1등 공씨. 내조의 여왕 아내 변정열 몸씨.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밥상에 이것 하나만 철저히 지키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사이좋게 손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만성 콩팥병에도 불구하고 32년간 투석 없이 내 신장을 내가 잘 지켜오고 있는 71세 난 김봉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하게 같이 살고 있는 김봉주 아내 변정열입니다. 수줍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남편하고 사신다는 고백이셨죠?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으셔요? 저요? 네. 그럴만 하죠. 우리 부부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이 몸신에다가 내가 콩팥을 지켜온 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멀리서 오셨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 네. 무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2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32년 동안 만성 콩팥병이면 그 당시 진단명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당시 발병 당시에 증세가 어땠는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였어요. 네. 교직 생활 약 10년 차에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검진을 했는데 소변에 요단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몇 년인가요? 그게 82년이요. 82년. 근데 그 요단백이 뭔지 모르고 한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냈어요. 지내고 어느 날 아침 TV를 보는데 단백뇨가 나오는 신장병이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해서 검사를 다 마친 결과는 사구체 이상이 생긴 사구체 10년 만성 콩팥병이다.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서울에서 그런 소리를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고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키워주겠어요? 그 당시에 투석은 보험도 안 됐고 한 달 투석 요금이 한 180여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봉급이 18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식구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 투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투석 없이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이게 오늘까지.
그럼 그때는 30대셨을까요? 30대 완전 후반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교사 봉급이 한 30만 원도 채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조금 넘었어요. 예. 네, 좀 넘었어요. 32만 원. 그러니 180만 원을 그건 뭐 어디 가서 구해요. 달달이.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콩팥을 챙겼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 그 궁금하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병원에서부터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지킨다. 이 철칙 하나만은 지킨다. 그래서 그 철칙을 지키고 관리를 했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김봉준은 신장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들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철칙은 딱 하나예요. 그 철칙 한 가지는 네, 뭔데요, 선생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나서 퀴즈를 예. 하세요. 진지하시다가. 우선 철칙은 딱 하나요라고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네. 아,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모양이다라는 고정도 힌트만 딱 드리고요. 그 철칙을 지켰더니 교장으로 정년퇴임까지 했고 정년퇴임까지 했고 다 이루셨다, 정말. 그때 그 후에 승진했어요. 그 후에 승진해서 교장으로 정년퇴임했고 지금은 제주도 비자림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저 신장 기능이 얼마가 남았느냐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45%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걸 갖고 오늘까지 제가 오고 있는 그 철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야, 이건 진짜. 지금 선생님한테 어떠세요? 네. 이런 환자를 보시니까요, 선생님으로서. 우리나라에 혈액투석기가 보급된 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부터 이제 막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할 정도의 치료가 되면 오히려 이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 해서 사망 선고와 같은 정도로 크게 치료법도 많지가 않았었고 약도 지금처럼 뭐 다양하지도 않았었고 이제 그런 상태셨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을 하셨는데 지금 뭐 안 하고 계시는 그 비결을 잘 지키셔가지고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딸이 넷이었어요. 네. 3년쯤 지나서 몸이 좀 호전되고 많이 호전됐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들에 관한 미련 못 버려서 아들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딸. 딸 나니까는 아니 또 하나. 그 6번째 아들. 잘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희가 이 두 분의 발병 당시 시작과 지금 현재 끝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잖아요. 과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오늘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도 32년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뭐야?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32년간 집념 하나로 콩팥 건강을 사수한 몸신의 건강법. 한 2, 3분만 살짝 데치고 이것 없이 맛을 낸다. 속도 좋고요. 백미 밥 한 숟가락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대추가 몸신 가족은 물론 콩팥 질환 방청객의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몸신의 건강 밥상. 여러 가지가 안 와도 김치가 된다라는 게 너무 정말 새롭고 평상시 드시는 32년간 투석 없이 콩팥 건강을 사수한 몸신의 놀라운 밥상 레시피가 지금 공개됩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도 32년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늘에 이르르신 몸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해 주시죠. 정말이요?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 한번 가볼까요? 그러게요. 자, 여기 한번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뭐야? 뭐예요? 소염 다해. 다해? 그거 사자성어 아니에요? 소염. 그러니까. 사자성어. 예, 좋습니다. 혹시 이것의 정체가 선생님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과연 무엇일까?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뭐예요? 그건 뭐예요?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자, 이건 뭐 같아요? 소금. 소금. 예.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소염. 그리고 염산. 이건 뭘까요? 뭘까요? 예? 꿀, 식초, 또 뭘까요? 꿀. 생수. 생수. 보리차. 어디 한번 제가 우리끼리 해.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아, 원샷 하면 안 돼요. 원샷. 식초구나, 식초. 식초입니다. 예. 소금과 식초? 아니, 잠깐만요. 그 소금은 이해 가는데 소금 몸이 안 좋다는데 식초는 어떻게 이게 뭐? 식초 먹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염 다해는 소는 작을 소, 염분, 다는 많을 따, 해가 궁금하죠. 초해. 그러니까 소금은 적게, 식초는 많이. 이게 내 건강 관리의 철칙. 그런데 소염이라는 말을 저희 집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무염. 자, 콩팥에 이제 그 소금이 무리를 준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건가요, 선생님? 특히 콩팥에 소금이 많이 섭취하는 것, 과염은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배설이 다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갈증이 일으켜서 물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수분량이 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다 콩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실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소금을 많이 쥐한테 먹였더니 콩팥에 염증세포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 사람도 또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소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보니까 식초 먹는 거는 참 잘하고 있네. 나는 왜냐면 짬뽕, 짜장면, 만둣국, 칼국수 식초 안 넣으면 못 먹어요. 칼국수? 나는 뭐든지 새콤새콤해야 먹어. 그리고 김치도 안 익은 걸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못 먹어. 겉절이를 못 먹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식초를 쓰는 이유가 이제 짠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식초를 쓰는 건데 짠 음식에다 식초를 더 추가해서 드린다고 하는 게 건강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마이크를 사모님께 넘겨볼까요? 예. 지금 그 식단을 만드는 거 모든 거는 전문이거든요. 저는 그저 집에서 약간 그저 보조.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MC죠. 자, 그러면은 뭘 해볼까요? 우리가 열어요? 김치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남편도 김치를 먹여야 되니까. 벌써 열었습니다. 배추가 있고요. 양파, 마늘, 생강, 고추, 사과, 배. 빨간색 비트가 있네요. 비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소금을 안 쓰신다는 건데 설탕이 있고 이게 식초인 것 같고요. 요거 뭡니까? 그거는 매실 액기스요. 매실액.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고 소금이 없이 김치를 담근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치는 소금으로 절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으로 절이는 대신에요. 여기 6대 3대 3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이 머그컵으로 6개래요. 이게 물이 물 6. 물 6이에요. 아니, 그거 하시기 전에요. 그 김치 이름 같은 거 없습니까? 김치 이름? 이름 지었. 식초 김치라고 하면 되겠죠? 무염 식초 김치. 자, 지금 물 6에 설탕이? 설탕 3컵인데요. 이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니까 2컵만 넣으면 되고요. 매실 원액으로 단맛을. 설탕 2에 매실 원액은? 1컵이요. 이거 식초는 3컵
먹을컵으로 3컵이요. 꼭 이렇게 해서 놔야 적당한 간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식초를 어떻게 쓰신다고 그러셨죠? 잠깐. 식초를 그냥 일반 식초 안 하시고 저 천연 식초를 써요. 예, 만들어서요. 일반 식초를 국물 식초가 돼. 예, 아무래도 그게 더 좋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섞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섞은 다음에 네. 배추를 절여. 예. 예. 자, 그렇죠. 섞는 건 또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놓고요. 예, 쪽을 내서 이렇게 그냥 담았어요. 절이듯이.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리 부어주면은요. 네. 소금에 절이는 대신에요. 이 퍼덕퍼덕한 것이 한숨 죽겠네요. 쓱하게 한숨 줘요. 예, 이거 우선 먼저 해놓고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그 동안이라도 좀 절여지면 좋아요. 예. 김치를 이런 담아 놓으면은 식구들이 다 이걸 드세요? 아니요, 우리 그러면 다 따로따로 담그세요? 예, 두 가지 해야죠. 아픈 사람, 아빠는 아픈 사람, 아빠 거 그렇게 해요. 그 김치 담글 때도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항상? 꼭 보조 역할 해줘요. 보조요. 꼭 해줘요. 그게 바로. 그래서 누구야?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배, 양파, 사과 들어갔고요. 고추 넣으셨고, 비트. 비트 넣으면 또 색이 예뻐지죠. 예. 고춧가루는 안 들어간 대신에 요거 넣으면 색이 이뻐서요. 마늘도 이렇게 채 썰고요. 네. 또 이거 생강도 이렇게 썰었어요. 그리고서는 이거 양념을 내려고 이런 거죠. 꼭 이걸 먹지는 않고요. 그러고 우리는 배추 이거 적어서 이렇게 양념도 작지만 우리는 배추 요번에도 12포기 했어요. 이 남편 김치만. 이걸로요? 아니, 김치, 콩파 튼튼 무염 식초 김치만 드세요? 예. 와, 이거는 조금이라서 양념도 적지만요. 네. 진짜 양념 한 달아 해요, 우리는. 겹겹이 색 참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부인이 김치 담글 때는 남편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야. 지금 게스트가 누굽니까? 예. 지금 이게 남편 소관이 아니신 거죠, 지금. 잘 도와줘요, 이렇게 진짜. 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게 과연 이게 묵으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한데, 저도 요 방법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 동안 상온에 놓을까요? 이거 김치 냉장고에 놔뒀다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간, 요즘 날씨로는 일주일간 밖에 뒀다가 냉장고에 가서 한 15일간, 15일간 있다가 잡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설마 저희가 그냥 15일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혹시 여기 저희가 좀 맛볼 수 있는 하고 온 거 여기. 그렇군요. 어디 한번 어머! 어머 와서 보세요. 와. 빨간색이에요. 김치를 와서 진짜 정말 예쁜 김치 색깔이. 와, 예쁘다. 예쁜 김치네. 또 마늘. 네, 이거 이제 마늘. 이것도 이 김치 소스로 그냥 비트만 안 넣고 김치 소스로 한 것을 진짜 맛있어요. 하나 맛보세요. 서울에서 우리 한번 좀 먹어보게. 아니, 저는 지금 양쪽에서 막 침이 고여가지고 쫙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좀 줘봐요. 여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저래서 MC를 해야 돼요.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항상 양보를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러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삭아삭. 김치. 김치면서 피클이면서 왜 김치 발효됐어? 맛있어. 죄송한데 왜 먹는 것만 갖다 올리시면 어떻게? 좀 뺏어 먹는 거 갖다 바르냐고. 지금 여기에
백미 밥 한 숟가락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니, 여기 됐어요. 경고등 4개 먼저 좀 붙여. 경고등 4개. 이러다가 나 장례 치른다고. 빨리 됐어요? 선생님 먹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먹여드릴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배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완전 맛있는데? 맛이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밥 좀 주세요. 내줄 넘겨. 맛있어.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소금은 안 넣은 거예요? 안 났어요. 근데 왜 매콤하지? 왜 이 맛이 나냐면 마늘을 듬뿍 배추를 넣고요. 또 생강. 식초를 많이 넣고요. 네. 또 생강도 좀 많이 넣고. 매콤해요. 지금 이 미투미 씨는 친구로서 이거 좀 피클하고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일단 소금을 들어가지가 않아도 김치가 된다라는 게 너무 정말 새롭고 저는 국물까지 다 마셨거든요. 그 정도로 뒤끝도 너무 이게 깔끔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혈압 환자도 좋아요. 됩니다. 아니, 아주 좋아요. 콩 한 쪽 나눠 먹는다는 말씀 들어봤지만 이렇게 김치 2접시로 지금 몇 분이 여기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유민이 먹어봤어요? 어때요? 어때? 이 식초김치 지금 만들어주셨는데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맛? 이거 식사할 때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늘처럼 마늘 맛이 나서 삼겹살 이런 거 먹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는 좋다고 했고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지금 드셔보시죠. 아니, 저도 저염식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네. 지금 이거 같으면 어떤 누구가 먹어도 뭐 소금이 없어서 먹기 어렵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맛있고 건강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셨답니다. 어떻습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소금을 어떻게 하면 싱겁게 먹을 수 있을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도 오늘 와서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면도 조금 있는 게요.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설탕하고 매실이 들어가면서 당분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 부분도 조금 어떻게 조절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의 입맛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맛, 기본적인 맛이 뭐냐면 짠맛이에요. 이 짠맛이 있어야 식욕이 증가합니다. 짠맛이 없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랬을 때 이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하고 식욕을 조금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 드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 천연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 식초의 신맛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맛도 순하고 특히 위장 장애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콩팥 튼튼 무염 식초김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과 설탕, 매실액, 천연 식초를 6대 2대 1대 3의 비율로 섞어 무염 김치 육수를 만듭니다. 다음은 배추를 절일 차례인데요. 밑동을 자른 후 무염 김치 육수에 넣고 푹 잠길 정도로 담가둡니다. 그 사이 김치 속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사과, 배, 양파, 비트를 납작하게 썰고요. 거기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고 마늘과 생강은 편을 썰어 준비합니다. 잘 머무려주면 김치 속재료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볼까요? 무염 김치 육수에 잠깐 절여둔 배추를 꺼내 배추 사이사이에 속재료를 넣어 겹겹이 쌓아준 후 무염 김치 육수를 재료가 약간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끝! 겨울에는 일주일, 여름에는 3일 정도 상온에서 발효시킨 후 냉장고에 넣어 15일간 숙성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 무염 식초 김치 참 쉽죠? 자, 한 가지 조리법을 더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건지 더 기대가 됩니다. 저 김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토을 무침을 또 매일같이 이것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네네. 너무 잘라도 안 되고. 이거 살짝 데친 건가요? 이거 네. 한 2, 3분만 살짝 데치고 네. 씻고 깨끗이 씻고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했어요. 재료가 톳이 있고 지금 오이. 예, 톤마는 또 싱거우니까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씹는 좀 맛도. 씹히는 맛도 있겠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신다면서요? 예,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염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염분이 안 들어간 음식을 내가 먹으려면은 도시락을 싸고 다닐 수밖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 출근할 때는 반드시 집사람이 손에 도시락을 하나 쥐고 그 속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배추김치 부어있지만 이거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것을 싸고 그 다음에 식초 소스는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지금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갔네요. 예, 양파 써신 거 하고요, 홍고추 썰었고 이제 통깨를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건 참기름이요. 참기름. 맛있겠다. 참기름 넣고 매실 조금 넣고 소금이 빠지니까 들어가는 이 양념이 좋아 보여요. 매실 조금 넣고 식초. 역시 또 그러니까 단맛도 매실로. 요 양은 이제 조절하실 수 있겠어요. 식초 조금. 아 드디어 처음으로 식초 조금 더 넣어. 이렇게. 아 예쁘군요. 이게 그것도 괜찮죠. 색도 좋고요. 색도 좋고 이렇게 맛이 없으면 눈으로라도 잡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먹냐고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정은아 씨 잠깐만요. 아까 그 젓가락 쭉 빨던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와, 많이도 너무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집었다. 아, 이 사람 몇 명인데. 조금만 많이 아, 없는데. 저 그냥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맛만, 그쵸? 제가 지금 뭐 배가 많이 고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톳으로 배 채우시겠어. 소스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톳하면 괜히 건강하기만 하고 난 맛없어 그러는데 이 젓가락에 넣을 거예요. 오이가 들어가니까 그 양파하고 그거 씹히는 맛이 와 진짜 신선하고. 그래요? 네. 형 일로 오세요. 이거 아니 정말 약한데도 아니 뒤에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 형님이 먼저 드세요. 1등하신 분이 1등하신 제일 건강하신 분이 여기 형님 안 드셨는데. 괜찮아. 난 뭐 톤 뭐 싫어하는데 뭐 그냥 정말 이게 또 참기름이 큰 일을 하네요 여기. 예. 그러니까 소금을 안 쓸 때는 나는 기름을 내가 쓰거나. 원래 신 걸 좋아하니까 내 입에 너무 맞죠. 난 너무 좋아. 나는 원래 신 걸 좋아하니까 내 입에 너무 맞아. 진짜 맛있다. 참기름 때문에 더 맛있네. 이제 소스.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요. 참 맛있습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것만으로도 못 잡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스가 있어요. 식초를 조금 이렇게 놓고요. 또 참기름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대신 참기름으로 우리 집 남편은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쌈에다가 배추쌈이든 상추쌈이든 요거를 톡톡 찍고 잡수면은 얼마든지 내려가요. 예. 지금 보여드렸지만 저 병에 그게 애기 아까 수렵병에 그거군요. 시렵병에 요걸 들고 다니신다고. 아, 그래서 어디 가시면 돈이 약간 모자라면 그걸 쓰신다구나. 갖고 다녀요. 천연 식초를 활용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염 오이톤 무침 만드는 법입니다. 먼저 톳을 끓는 물에 2, 3분간 살짝 데쳐 준비합니다. 오이, 양파를 썰어 넣고요. 색감을 더하기 위해 씨를 뺀 빨간 고추를 채 썰어줍니다. 거기에 양념으로 매실액과 참기름, 참깨, 그리고
천연 식초를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새콤한 맛이 일품인 밥도둑 무염 오이톤 무침 완성. 그리고 천연 식초 3큰술에 참기름 한두 방울만 넣으면 된장, 간장 없이도 고기, 생선구이, 쌈 요리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능 식초 소스가 된다네요. 여러분도 식초를 활용해 염분 섭취도 줄이고 콩팥 건강도 챙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기에서 끝나지를 않고요. 평상시 드시는 여러 가지 찬들로 해서 밥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도대체 평상시에 어떤 내용으로 드시는지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의 솜씨를 밥상 하나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여주시죠. 뭐 드실 거 다 챙겨 드시네요. 지금 보면은요. 앞서 이제 만드신 식초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클 종류죠. 네. 김치지만 비트로 한 거, 그 다음에 마늘대로 마늘종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요 이 배추김치에 물이 많이 남잖아요. 네. 저 배추가 쑥쑥 들어갈수록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물에다가 무를 뚝딱뚝딱 썰어 놓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김밥 만들 때도 이거 물든 무. 예, 무김치 놓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만 가지고 오신 거죠. 일단 젓가락 가지고 나오셔서 맛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맛 네, 받으세요. 아니, 그럼요. 네. 여기 나가. 저는 김밥이 아주 궁금하고요. 고기가 있네. 네. 고기가 있어. 이거 얼마 만에 본 고기야. 드셔. 이걸 어디다 찍어 먹는 거야? 여기요. 여기 찍어 한박 냄새나. 맛있어요? 이게 그렇게 드셨을 때 그 맛이 어때요? 소금이 아니고 식초인데. 그냥 소금간 하는 것처럼 간이 딱 배고 그리고 새콤해요.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선생님은 소금 친 거 같은데요? 아니요, 지난 4월 달에 했어요. 안 쳤은 거예요? 네. 오, 야. 김밥 한번 진짜 드셔보셨어요? 짭짤해요. 이 무염밥상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는데 물론 참 어려우셨겠지만 그동안 드셨던 걸 포기하셔야 되니까 역시 저기 아내의 힘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집사람이 없었으면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올 수 있고 애들도 다 잘 키우고 대학도 졸업하고 장가 시집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칠순 모임도 가졌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우리 집사람의 아이고. 완전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저 앞에 아기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누구세요? 저 이쪽에 아기는 네 번째 딸이고요. 원래 막내. 원래 네 그리고? 번째 딸 낳았을 때 이분이 아파가지고 했고요. 네. 또 조금 나으니까 몇 년 많게 나으니까 또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5번째요. 회색. 딸을 낳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들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엊그저께 했어요. 편하게 생겼네. 박수 치는 거 봐. 귀한 밥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 몸에 있는 장기, 정말 소중한 장기 콩팥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세준 교수님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콩팥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과 질병과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과연 내 콩팥이 상태가 어떠한지, 내 콩팥 점수가 얼마인지를 직접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가 있거나 혹은 콩팥에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콩팥이 몇 점인지, 내 사고체 여과율이 몇 점인지를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김치 드실 때 반짝하더니 김경민 씨. 네네네. 다시 좀 피곤해졌어요 얼굴이? 예, 아니 정말 콩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제게 콩팥의 위치도 알려주고 또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도 꼭 다니고 식초를 활용해서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꼭 몸신에 나오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개니까 하나쯤은 하면서 그냥 무지하게 살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서 또 세중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콩팥 모르고 살면 안 돼! 오늘 함께해 주신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